반갑습니다. 재작년부터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이 코시고 해외여행도 모두 막힌 시점에서 더군다나 그 국가를 간다는 것은 저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저처럼 유학생이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제가 올해 초에 이곳 항주로 들어와서 격리당했던 과정을 전에 인스타 업로드를 포함해서 제가 보충하고 요약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출국하기 한 달 전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. 이렇게 마스크도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일단 컵밥을 제가 무지막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. 왜 이렇게 식량을 준비를 했냐? 사실 호텔에서도 밥이 나오긴 해요. 격리 호텔에서도. 근데 제가 그 호텔 밥이 정말 먹을 밥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그 일회용 그러니까 간편식품을 많이 준비하래요.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뭔가 생존기 찍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? 사실은 호텔밥 먹는 게 훨씬 편해요. 그게 훨씬 이득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엔 조삼모사더라고요. 사실은 제가 특이한 거고요.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없어요. 그러니까 마스크나 좀 준비를 하지 컵밥을 이렇게 대량으로 싸간다는 발상을 아무나 하진 않거든요. 제가 3주치 식량을 컵밥을 하루에 3개씩 먹는다는 가정하에 3주치를 제가 구매해가지고 저걸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전에 초등학교 때 친구들 있죠? 그 친구들이랑 뭐 여기저기 차를 좀 얻어 타고 마지막으로 좀 왔다 갔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. 이거는 그 초등학교 때 그 친구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그 노포 식당인데요. 남대문 시장에 있거든요. 이게 진짜로 진짜 숨은 맛집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저 친구네 식당을 가야지 하다가 출가의 전날이 돼서야 제가 드디어 방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와 이게 진짜거든요. 이 짜글이랑 김치찌개 짜글이랑 그다음에 다른 그 전날에 이렇게 그 탕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와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.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제가 캐리어에 준비해놨던 거를 좀 그 부피를 줄여서 한 번에 막 우겨서 담아 넣었는데요. 이제 이 위에 보시면은 이게 이 제가 준비한 컵밥에 사실 식이섬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야채 주스를 또 하나 쌌어요. 저 위에 보시면 저게 야채 주스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약간 그 부족한 영양을 보충한다. 이런 식으로 정말 저 나름대로의 생존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 원래 방 자리인데요. 왼쪽의 자리가 제 동생 자리고 저는 원래 오른쪽에서 노트북을 놓고 컴퓨터를 했었죠. 근데 이제 다 준비를 해서 텅 빈 모습이 나오네요. 이제 출국 당일날에 공항을 갔더니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진짜 공항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공항 정말 공항스럽지가 않은 공항이었어요.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. 참 짧은 비행을 마치고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. 이렇게 해서 현지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바로 뭐 어디 셀 틈도 없이 그 요원들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또 버스에 나눠 타고 저희들은 이제 그 집중 격리를 하러 근처 호텔로 어디 호텔인지도 랜덤 배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도착한 이 방이 1인 실직원 좀 크죠. 격리 비용 하루에 260위안이었던 것 같아요. 아침, 점심, 저녁은 추가 주문. 그러니까 260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알코올 샤워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분무기 엄청 큰 분무기로 온몸에다가 알코올을 앞으로 한번 뿌리고 뒤로 돌아서 또 한번 뿌리고 제 가방에도 그냥 다 알코올을 뿌리고요. 참 찐 격리라는 게 뭔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. 이곳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일회용품도 다 저렇게 비닐봉투 안에 준비를 해두셨고요. 물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저거를 2주 동안 먹을 양이면 저 정도면 충분하죠. 특히나 제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가져와서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. 바다 풍경인데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도심으로부터 좀 멀리 있는 호텔. 앞에는 다 공단밖에 없고요.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알코올 샤워 가방에도 뿌리고 사람한테도 뿌리고 그랬던 그 현장의 흔적이 보입니다. 현장의 모습입니다. 살벌하죠? 그래서 이제 1일차에 먹었던 밥 식사는 첫째 날은 의무 제공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거는 그냥 먹고 그 다음부터는 신청자에 한해서 제공을 한대요. 새우는 나쁘지 않았고요. 죽도 나쁘지 않았고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뭐 가리는 게 별로 없는 편이에요. 그런데 컵밥은 왜 준비했어요? 밥을 어떻게 갖다 주냐면은 문도 다 닫아놔요. 못 나오게. 복도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. 문을 열면은 그 선반이 있어요. 가져온 밥을 올려놓고 문을 두들겨요. 그러면 제가 문을 잠깐 열고서 그 밥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. 2주 동안 저렇게 갇혀있는 생활을 하려면은 앞으로 저게 반복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도착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노트북 세팅을 하고 뭐 방송을 보든 뭐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또 먹었어요.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2주 동안. 그리고 이 아침 식사인데요. 저는 아침 식사가 더 좋더라고요.
아침에 소세지도 나오고 아침 식사가 더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사실 인스타에다가 그 생존기 형식으로 일기를 쓰려고 했어요. 그래서 원래는 몇몇 지인분들한테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영상으로까지 남기게 된 거죠. 제가 그래서 노트북에 정말 2주 동안 할 게 없을까봐 노트북에 뭐 인터넷이 필요 없는 게임들도 많이 다운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영상도 진짜 엄청나게 다운을 해서 모아놨었고요. 그리고 방에 전화가 계속 와요. 데스크에서 와서 뭐 불편함은 없는지, 그리고 체온 체크를 단톡방을 만들 테니까 거기에다가 하루에 2번을 측정을 해서 올리라고 해요. 그 체온계가 수은 체온계였어요. 그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, 그리고 격리하는 동안 그 메로나 검사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설마 감염인지 아닌지 검사를 여러 번 해요. 그리고 2일차인데 이게 그 격리호텔 보증금 6,000위안, 그러니까 100만원 가량을 빠른 시일 내에 선입금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. 데스크에서.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위챗페이를 충전을 해왔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 제가 입금을 할 수 있었어요. 이게 중국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위챗페이가 여기서는 사실 다 통하잖아요. 뭐 거의 호텔 안내문입니다. 이게 제가 네이버 번역기로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데, TV도 틀면 TV도 나오는데 사실 볼 게 별로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컵밥을 하루에 3개씩, 사실 양이 많진 않아요. 제가 저거 하나 먹으면 절대로 배가 부르지는 않은데 정말 제가 절약하는, 그러니까 뭐 뭔가 생존한다는 마인드로 정말 하루에 3개씩 정량을 지켜서 먹었습니다. 그러면서 저 주관적으로 나름 그 평점도 기록을 해놨어요. 그리고 제가 로밍 서비스를 한국에서 가입을 했었는데, 그랬더니 친구한테 제 한국 번호로 전화가 와도 현지에서 동일하게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랑 통화를 또 잠깐 했고, 7일차 이제 그 2주 격리의 중간 일자에 해당하는 날인데, 이때 제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,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꺼내서 펼쳐봤어요. 정말 세세하게 다 기록을 했네요. 앞으로 제가 또 여기 호텔에서 2주 끝나고 다시 이동할 곳을 제가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또 그러니까 목적지랑 교통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요. 그 호텔 측에 알려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또 그 휴대폰으로 항공권을 구매를 해서 학교가 위치한 항주로 이동을 하는 항공편을 제가 또 구매를 했습니다. 참, 그리고 그 호텔에다가 돈을 내고 과일이나 야채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. 저 때가 설날 연휴인데 마지막 주문이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니까 한 끼마다 컵밥 하나랑 과일 주스 하나를 제가 정해놓고 먹었는데 그것만으로 영양분이 되게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사과랑 컵라면을 좀 구매를 했습니다. 라면을 진짜 얼마 만에 먹는 건지 진짜 맛있더라고요. 저렇게 맛있는 라면, 제가 정말 그 흔한 라면이 저 상황이 저렇게 되니까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, 라면을. 그리고 이제 11차인데 설날이라고 해서 이 스펀지 실험맨 분들이 뭐 편지와 함께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캔디랑 견과류, 사과 이런 거를 나눠주고 가더라고요. 그래서 또 그거를 남은 일자 6일 기준으로 배분을 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. 하루에 저렇게 한 묶음씩 먹으면 되는 거죠, 그러니까. 그리고 이게 11일차인데요 27종류의 컵밥을 제가 하나씩은 다 먹어본 시점이 돼가지고 제가 주관적으로 남긴 평점이랑 종류 회사 표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자취하시는 분들 있으면은, 아니면 제가 또 자취를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이 자료로 사용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유심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국 통신사 유심을 번호가 기존에 있던 게 말소돼가지고 유심을 신청해서 그거를 퀵 배송으로 받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또 듀얼 유심이 되거든요. 한국 번호는 곧 정지를 할 거라서 그냥 이제 보관함 느낌으로 껴놓기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집중격리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. 14일차의 마지막 날이죠. 그래서 드디어 14일 만에 다시 복도로 제가 나와서 사진을 한 장 찍어봤는데, 이제 집중격리가 끝나면은 제 학교가 있는 도시로 와서 추가 격리를 또 2주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정말 깡새벽에 1층으로 내려와라고 전화가 와서 짐을 다 싸놓고 이 깜깜한 새벽에 이제 차 타고 단체로 또 공항으로 실어다 줬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또 국내선을 타고 제가 또 항저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. 뭐 태워다 주고 그런 거 없고요. 해당 지역 관리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격리 호텔이 어디인지 또 찾아가야 돼요, 제가.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너무 저희들이 뭐 너무 막막해가지고 제가 다행히 수소문, 그 동기나 선배님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뭐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에
뭐 그 상담원들이랑 제가 통화를 해서 제가 내일 어디 지역에 이동을 하는데 제가 어느 호텔로 격리를 하면 좋습니까? 이거를 제가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중국어가 안 되면 좀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. 안내가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라서 규정에 맞게 제가 또 찾아가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격리 일자 밀리고 비자 발급 밀리고 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벌금이 나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항에서의 잠깐 동안의 자유를 만끽하고